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무튼 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편안하게 우리 맨발이니까 네. 오늘 가볍게 우리 맨발로 찍으면 어떨까요? 진행도 맨발로요? 예, 맨발로요. 아, 지금 여기서 신발을 파격인데요? 벗고. 아, 그럼요. 대한민국 최초로 맨발로 한번 해보시죠. 어. 저랑 같이. 맨발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 예. 한번 예, 해볼까요? 예, 그래 맨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벗겠습니다. 예. 뭘 클로즈업을 하려고 발이에요. 와, 근데 벗어보고 싶었어요. 아, 이렇게 우리가 땅을 밟으면은 와. 꼭 걷지 않더라도 우리 몸속과 이 자연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아마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편안하고 네. 한편으로는 부끄럽네요. 이제 이게 자꾸 습관이 되다 보면은 발을 땅에 닿는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네. 편안해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럴까요? 예, 오늘 첫 경험 네. 오늘 잘 이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주 걷기 좋은 계절이기도 한데 이 수목이 우거진 야외로 나오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많은 방송을 해봤지만 예. 맨발 걷기 방송을 실내가 아니고 실내에 땅을 밟고 방송하기는 처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전 방송할 때 신발 벗은 지가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맨발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맨발 걷기 전도사로도 계시고요. 예, 맞습니다. 맨발 학교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이제 맨발 학교가 설립된 지는 이제 10년 됐습니다. 네. 2013년 3월 1일 이제 개교를 했으니까요. 네. 이제 10년째 맞이하고 있고, 맨발 학교 본부가 대구에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대구에 맨발 걷는 분이 제일 많고, 지금 전국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지회가 한 70개 정도 생겼을 정도로 이제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신 분들이라면 뭐 등록이 되신 분들이란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이제 뭐 그 본인이 맨발 걷기가 좋다는 걸 알고 예. 각자 이제 걸으시고 우리 맨발 학교 대구 맨발 학교 이제 그 단체 그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 맨발 경험도 올리고 또 자기가 걸었던 소감도 올리고 네. 이제 그런 회원들만 대구에만 이제 몇천 명이 이제 되었죠. 10년 정도 이제 이끄셨는데 정말 회원 수도 많아지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 주변에서도 맨발 걷기 이제 관심을 갖는 분들 참 많아지셨더라고요. 처음에 예. 이 맨발 걷기 어떻게 알게 되시고 예. 시도를 하신 거예요? 제가 교육부에 한 13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교육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대구 교대 교수로 있지만 교육부에서 제가 13년 근무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 아이들에 비해서 아토피, 전식, 비염 이런 데 숫자가 훨씬 빨리 증가한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그 왜 그런가 봤더니 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네. 우리가 흙 장난을 하고 손으로 만지든 이 발로 밟든 또 등산을 가든 흙 근처에서 많이 있는 아이들은 아토피, 전식 이런 데 훨씬 강하고 이런 걸 멀리 할수록 취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저희 네. 사실 아토피 얘기할 때는 서구화된 식습관 예.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수건 식습관뿐만 아니고 우리 식습관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 환경. 그래서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서 411명을 7년간 연구했어요. 네. 네. 누가 그러면 아토피, 전식 이런 데 취약하냐. 오히려 흙장난을 하고 다양한 세균을 접해본 아이들이 훨씬 이런 데 아토피, 전식이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아이들은 흙을 자꾸 멀리하고 네. 흙을 예비 지지로만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좀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맨발 학교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과 같이 교육 활동을 한 선생님의 건강이 좋아진다는 걸 알았어요. 왜 그랬죠?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같이 맨발로 뛰어다니고 흙장난하고 했더니 예. 불면증도 없어지고 무좀도 없어지고 소화불량도 개선이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 위해서 만든 맨발 학교가 이제 선생님들 건강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인들이 더 많이 하는 이제 지금 2022년이 이제 된 거죠. 네. 지금 이제 그래서 학생뿐만 아니고 성인들도 이제 맨발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교수 선생님, 저희가 여기 신발을 벗고 이렇게 방송을 한 지가 시간이 얼마 지나지는 않았지만 예. 오늘 오전에 비가 와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발에 되게 찬 기운이 막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 듯한 예. 느낌인데.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촉촉한 땅은요, 마른 땅을 맨발 걷기 하는 것보다 3배 효과가 있어요. 이 촉촉한 땅은 예. 땅 속에 있는 자연 전자, 다른 말로는 음이온, 또 다른 말은 지기, 네. 또 어떤 분들은 비타민 G, 비타민 G? G는 없지만 그라운드, 땅 속에도 비타민이 있다. 땅 뒷자를 써서요. 근데 예. 이제 음이온 자연 전자는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고, 네. 그 음이온이 우리 몸과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이 훨씬 짧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기가 있으면 감전될 확률이 높듯이 땅이 촉촉하면 땅 속에 있는 자유전자가 우리 몸과 상호작용하는데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비 오고 난 다음에 촉촉한 땅을 밟으면은 다른 마른 땅보다 맨발 걷기 효과가 3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도 마른 땅보다 오늘 이렇게 밟고 오늘 방송을 하시면은 네. 방송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피로감보다는 산뜻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안 겁니다. 그래도 제 발도 항상 음지에서 예. 어두운 곳에서 이 굳은 일만 하는데 오늘 호강하는 것 같습니다. 호강하죠. 그래서 제일 낫기 쉬운 병은 무좀. 예. 무좀은 맨발하면은 100% 낫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른데 거의 한 달 정도 하면은 금방 그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우리 신발이 안 좋은 박테리아가 제일 많이 기생하는 것이 신발 아니에요. 특히 여름 되면 네, 땀하고 그렇죠. 범벅이 되어서 네. 안 좋은 박테리아 종류가 신발 안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발 입장에서는 신발에서 발을 빼서 공기도 유통하고 햇볕도 만나고 땅에 있는 좋은 박테리아를 만나면 무좀은 금방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무좀은 100%다 개선이 됐어요. 100%. 무좀 개선이 안 되는 네. 분은 아직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네. 누구나 다 됩니다, 무좀은. 발은 우리의 건강 지표다라고 얘기하고 또 발에는 오장육부가 담겨 있다고 그렇죠. 얘기하고 뭐 네. 제2의 심장이란 말까지 하고 있는데 네.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 발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나요? 발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 발은 이제 혈관 덩어리입니다. 모세 혈관이 전부 발에 다 깔려져 있어요. 발관에는 아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손이나 발에는 감각 수용체라는 게 있어서 네. 이 발을 밟았을 때 느낌 있죠? 네. 차다, 이렇게 따끔하다, 이거는 잔디다, 네. 황토다. 그 감각 수용체가 내려 올라가는 속도가 우리 몸의 통증이 내려 올라가는 속도보다 240배 빨라요. 그래서 사실은 손발에 자극을 많이 해준다는 것은 뇌를 자극해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마비가 된 환자의 뇌를 깨우고 싶을 때 이런 막대기를 가져와서 발을 많이 자극해요. 그 발 자극은 뇌 자극과 직결돼 있고 네. 또 하나 이 발은 우리 오장육부가 전부 관련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 모양에 눈이다, 코다 이렇게 그런 그림 봤죠? 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외우지 않더라도 예. 맨발로 이렇게 다니면은 뇌 감각도 깨어나고 그리고 우리 오장육부와 발과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발 감각으로 인해서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해주고 네.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다른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가벼운 병들은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효과 덕분인지 사실 걷기에는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많이 됐습니다. 네. 뭐 신체적으로도 당연히 좋고 또 정서적인 면에도 참 많은 도움을 준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예. 틈틈이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걷기도 좋지만 맨발로 걷는 이유가 더 좋은 이유, 예. 네, 살짝 짚어주시죠. 사실 기본적으로 땅을 밟으면 세 가지를 가져가요. 첫째, 뇌 감각이 깨어나요. 그 뇌파를 찍어 보면은 네.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훨씬 뇌 감각이 깨어나고 둘째, 흙 속에 있는 좋은 박테리아와 상호작용이 되어서 내 몸의 면역력이 키워져요. 네. 셋째, 어느 땅이든 땅 속에 염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맨발 걷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예. 제가 생각해도 언뜻 그런 상상은 들 것 같습니다. 아유, 시작하기 전부터 발에 상처 나면 어떡하냐고 네. 말이죠. 그게 조금 무섭죠. 네.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제 그리고 이제 찔릴까봐 걱정을 많이 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눈이 있기 때문에 가면서 이렇게 다 피해 다니면 네. 되거든요. 그래서 맨발을 할 때는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면 안 되고
시간을 정해놓고 걸어야 돼요. 아, 목적지를 정해놓고 내가 저 꼭대기까지 갔다 오겠다고 해석하면 잘못하면 다치는 수가 있어요. 마음이 급하니까. 난 오늘 1시간 걷겠다고 하면은 천천히 30분 갔다가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아, 시간을 정해놓고 걸으시면 되고 네. 속도는요? 속도는 맨발 걷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걸어야 됩니까? 뛰어야 됩니까? 이런 네. 질문 제가 많이 받는데요.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땅과 몇 분 만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접지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할머니들은 뛰어라 해도 못 뜁니다. 맨발로. 아이들은 천천히 가라 해도 안 돼요. 막 뛰어다녀요. 그래서 내 몸에 맞게끔 네. 천천히 이렇게 할머니들은 천천히 걸으시면 되고 특히 무릎이나 관절염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걸으시면 돼요. 그래서 효과 본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내 몸에 맞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접지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그 접지 시간 어느 네. 정도가 좋은가요? 이게 우리 빛은 일초에 30만 킬로 가거든요. 네. 전기는 일초에 30만 킬로 날아가요. 근데 우리 땅에 있는 음이온이 우리 몸에 충분히 들어와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와 만나서 좀 없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 전기 들어오듯이 탁 들어온 것 같으면 탁 밟으면 쫙 들어올 텐데 네. 음이온 전자는 그렇게 이동하지 않아요.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최소한 한 40분은 걸어줘야 돼요. 효과를 좀 보려면. 네. 최소한 한 40분 걸어줘야 되고 1시간이면 더 좋고 2시간이면 더 좋고 충분히 땅속에 있는 음이온이 우리 몸과 만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효과를 좀 극점으로 쫙 보는 포인트가 40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럼 20분은요? 안 한 것보다 나아요. 안 한 것보다 나은데 네. 내가 맨발로 걸어서 효과를 보려면 이왕 나오면 한 40분. 40분. 그 저는 이제 정도. 네. 보통 물으시면 하루에 1시간 정도 하시라. 음. 그러면 이제 건강은 이제 많은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비가 묻어 더욱 촉촉해진 휴일 오전. 칠곡의 한 수목원에서 특별한 가을 나들이를 앞두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런데 복장이 여느 때와 다르게 가볍다. 새벽녘에 비가 많이 왔어요, 맞죠? 비 오는 날 걸으면 발 느낌이 어때요? 시원해 좋습니다. 피로가 확 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걸으신 거는 며칠쯤 걸으셨어요? 오늘까지 제가 388일째 맨발을 걷고 있습니다. 야, 그렇다면 사계절을 딱 걸어보셨네요. 예, 예. 사계절 중에 가장 걷기 좋은 계절은 언제입니까? 겨울입니다. 추운 겨울에 바닷가 가서 백사장도 걷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제 몸에 활력소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 기분 좋아하셨겠네요. 예, 예, 예. 기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대길이죠. 이 계절에 나는 걷는 걸 추천하겠다. 맨발로 걷는 걸 추천하겠다 하신다면 어느 계절? 이유는 뭘까요? 저는 사계절 중에 다 좋긴 하나 이제 가을이 좀 지금 계절이 최고 좋은 걸. 지금이요? 네. 왜요? 일단 시원하면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구경거리가 많잖아요. 꽃도 많고 풍경도 많고. 가을을 제대로 만끽하기 위해 맨발 걷기에 나선 사람들. 김혁 리포터도 함께하기로 했다. 김혁과 달리 맨발로 성큼성큼 땅 위를 누비는 사람들. 권택환 교수가 이끄는 맨발 학교 동호인들로 흙이 있는 곳이라면 이들에겐 어디든 교실이 된다. 소행소에도 맨발로 집에서 걷거나 뭐 어떻게 뭐 공간에서 걷기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맨발 걷기를 따로 시간 내서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에너지가 엄청 좋지. 좋은 사람들과 네. 좋은 환경에서 공기 좋고. 진짜 건강해지는 느낌 있습니까? 아이고, 저는 허리가 아파가 네. 서울에 대학병원 3군데 가고 지압하고 1,000만 원 넘기 음. 돈 들었는데 맨발로 다 나왔어요. 맨발을 안 하셨어요? 예. 저는 심장병 시술했고 퇴행성 관절상기, 목 디스크, 코 비염, 병 걸어다니는 종합병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맨발 걷고 남았잖아요. 완전 꿀잠 자요. 6, 7시간.
그 추운 겨울에 못 뛰게 걸어도 네네. 감기만 안 걸렸어요. 발바닥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발바닥 깨끗한데요. 앞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야, 발 되게 건강하시네. 네, 발 깨끗하잖아요, 봐요. 그럼 발로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네. 전 아픈 발. 아이고. 발에 닿는 촉감에 집중하는 사람들. 숲길에 들어서면 이내 맨 땅의 낯설미 사라진다. 맨발로 걷기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2019년도부터 8월 달부터 걸었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몸이 너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어깨가 50견이 와가지고 들지도 못했거든. 팔을 요 정도 빼 못 들었거든요. 네네. 걷기 시작하니까 몸이 좋아져가지고 계속 걸었죠. 잠깐만요. 지금 50견이라 그러면 어깨 이야기 아닙니까? 네. 팔. 예, 지금 오늘은 걷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상관이 있어요, 이게? 있지요. 혈액순환이 온 몸에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맨발 걷기 후부터는 막 활력소가 생기고 영 안 피곤해요. 한 번 걸었다고 그럴까요? 한 번 걸어서 아이고 처음에는 좀 몰랐는데 자꾸 몇 번 걸어서 그렇죠. 얼마 지나서 효과를 나타났던가요? 한 100일 가까이 걸으니까 확실히 포가 났어요. 100일이면 딱 3개월 정도. 네. 좀 더 걸어봐야 되겠네요. 네. 한번 걸어봅시다. 이게 손이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선생님, 뭐 걸음이 저렇게, 발 아파. 선생님, 잠시만. 근데 이렇게 맨발로 걷게 된 무슨 다른 동기가 있을까요? 제가 신장암 말기라고 해가지고 수술을 크게 하고 또 갑상선암을 하고 또 병원에서 허리를 다쳐가지고 네. 척추에 쇠를 4개나 박는 큰 수술을 하고 자궁까지 하게 됐어요.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 괜찮습니다. 걷기 이전과 이후를 좀 이렇게 좀 크게 한번 차이를 둔다면 제일 큰 변화가 뭡니까? 제일 큰 변화는 저절로 아침 눈 뜨면 밖에 나가는 거 그거 제일 큰 변화고요. 그다음에 제가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 올라가시는 길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아픈데 한번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제 손 좀 잡아주세요. 따라오세요. 알겠습니다. 야, 이러면 이제 좋아진다는 거죠? 좋아집니다. 아픈데. 조금만. 조금 아파요. 나 진짜 이거 어떡하지, 이거? 많이 아파요? 네, 안 아프세요? 안 아프죠. 이 정도 황토길을 아파서 이렇게 못 걷는다는 것은 네네. 몸이 굉장히 안 좋다는 신호니까 그 내 몸이 나에게 준 신호를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발바닥 감각을 통해서 내 몸 오장육부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분이세요. 가벼운 맨발과 흙이 만나는 시간. 피부로 자연을 느끼는 이들의 표정엔 여유가 가득하다. 제2의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어쩌면 우리의 무관심 속에 병들고 있는 건 아닐까. 아파라. 엄청 아픈데. 어이구. 아름다운 숲속을 잘 걸으셨습니까? 비움과 채움의 맨발 걷기. 회원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가 열렸다.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로지 나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여 그 100일간의 노력으로 스스로에게 감동받아 나의 꿈과 가치와 자신감이 폭풍 성장하였으므로 그 정성을 기리어 내가 나에게 상장을 주어 칭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나 이유경. 흙이 주는 에너지로 삶의 활력을 얻는 사람들. 오늘도 그들이 맨발 걷기를 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100일 수상이라는 말은 100일 동안 걸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뭐 100일 동안 연속도 냈지만 네. 100일 자체는 또 기간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맨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안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짐없이 100일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 중독성이 맨발 걷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걷는 건 어떻게? 며칠 걸으실 거예요, 이제? 죽을 때까지 걷겠습니다. 네. 선생님, 1000일을 꼬박 걸으신 거예요? 네, 꼬박 걸었습니다. 1000일이면 2년하고도 넘치잖아요, 사실 시간이. 3년도 넘지만 제가 걸은 거리는 한 4년, 5년 가까이 걸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건 1000일이었군요. 예, 천일이죠. 이거 정말 좀 무식한 질문인데 지겹지 않던가요? 아니요.
생각하면은 행복하죠. 내 몸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게 그보다 더 행복한 건 없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안 걸으실 계획이십니까? 천일 걸었으니까. 아니죠. 죽을 때까지 내가 걸을 수 있는 데까지 걸어야죠. 건강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바숫갈 놓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맨발로 걷기는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요, 발바닥이 조금 아프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이 개운한 기운이 있는데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맨발의 청춘, 맨발의 건강, 지금 도전하세요. 아, 건강해지겠죠? 진짜로? 오, 나 진짜 이거 어떡하지, 이거? 맨발 걷기를 통해서 생활의 활력과 건강을 찾으시는 분들 저희가 화면으로 잠시 만나봤는데 네. 변호사님 여기 뭐 100일하고 1000일 되면 상장도 주고 배지도 주고 막 그러네요. 많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좀 그렇죠? 네, 성취감도 들 것 같고 예. 저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보면은 저렇게 이제 걷고 나서 뭔가 좀 뜨끈한 따뜻함을 이렇게 조격을 하면 피로가 쫙 다 아. 풀릴 것 같은데 예. 맨발 걷기는 그렇게 또 하면 안 된다고요? 맨발 걷고 나면 네. 찬물로 씻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맨발 걷기를 가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하기 때문에 예. 겨울 맨발 걷기를 하고 나면 발이 약간 얼얼하거든요. 아, 네. 그때 들어가서 이제 따뜻한 물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찬물로 이제 초벌로 씻고 조금 있다가 몸이 원래대로 돌아왔을 때는 뭐 조격을 하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흙을 털어내고 할 때는 찬물로 씻어줘야 돼요. 아, 우리 어릴 때 학교에 갔다 와서 꽁꽁 얼은 손을 네. 할머니가 그렇네요. 우리 손자 귀엽다고 구들맞게 넣으면 동상 걸릴 확률이 높아요. 온도차가 급격하기 때문에. 그때 얼었던 손을 찬물로 씻기고 얼마 있다가 이렇게 하면은 동상이 안 걸리는데 서서히. 그래서 너무 이제 급격한 온도 변화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1년 365일 맨발하고 찬물로 씻도록 하는 습관이 아주 중요하고요. 네네. 제가 많은 분들을 해봤는데 효과를 좀 보려면은 네. 100일 정도를 하면 불면증도 개선될 수 있고 뭐 무좀은 금방 되고 소화불량 이런 분들이 많이 좋아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맨발학교에서는 100일은 하면 이제 효과를 보기 때문에 100일상을 이제 주고 있는 거죠. 네. 아니 저희가 지금 녹화하는 도중에도 이 수목원 길 양옆으로 맨발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지금 원래 여기 수목원도 처음에는 맨발 걷기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맨발 걷기 하시는 분이 많아짐에 따라서 여기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구청에서 요쪽은 황토 맨발길, 네. 저쪽은 마산 맨발길을 이제 만들어 두었죠. 아. 네. 그래서 이제 나는 황토를 걷고 싶다고 하면 이쪽으로 걷고 나는 약간 그 알갱이가 굵은 마사를 걷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저쪽으로 걷고 그래서 이제 맨발 문화가 형성되고 많은 분들이 생겨나니까 네. 구청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다 조성을 한 거죠. 이 수목원은 대구 맨발 걷기 명소 중에 하나이죠. 그렇군요. 네, 저도 오늘 와서 보니까 좀 너무 그렇죠. 근처에 네. 계신 분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저쪽도 지금 뭐 맨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데요. 네. 지금 그 대구에 그 수성못에 가더라도 맨발 하시는 분들이 있죠, 많고 계시죠. 네. 처음에는 수성못도 이제 맨발 걷기 하시는 분 적었을 때는 수도가가 없었어요. 맞아요. 지금은 수도가도 있고요. 수성구청에서 수도과 아. 신발장을 다 맞습니다. 만들어 두었고 네. 송해공원에 가더라도 지금 맨발장이 다 만들어져 있고 저 달서구 요 인근에 있는 월강 수변공원만 가더라도 네. 아침 저녁으로 많은 시민들이 걷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 수도가 시설이 다 돼 있어서 네. 저 동구에 가면은 또 뭐 유라공원 그렇죠. 또 저쪽 그 우리 단산지 대구의 맨발 걷기 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대구는 앞산이라는 아주 좋은 산이 있기 때문에 앞산 맨발길도 조성이 돼 있고 네. 대구가 아마 그 곧 맨발 메카로서 많은 분들이 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많지만은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곳들의 공통점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마사토 내지는 황토 이런 길들이 잘 가꾸어져 있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아니면 숲이 우거져 있다는 그런 조건들일까요? 지금 가장 좋은 조건은요. 네. 사실 내가 생활하는 공간과 가까우면 사실은 제일 그게 좋죠. 필요할 것 같아요. 꼭 멀리 이렇게 우리가 문경세제도 좋지만 매일 문경세제 갈 수 없잖아요. 우리 주위에 많은 곳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맨발 걷기 장소는 나의 집과 제일 가까운 흙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제일 좋은 것은 학교 운동장이 제일 좋죠. 예, 학교 운동장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많이 개방을 할 되고, 거예요. 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개방을 못 했는데 학교 운동장 깨끗해요. 학생들이 쓰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평평해요.
그래서 학교 농장은 다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학교 농장이 제일 좋고. 네. 그리고 이제 더 과학적으로 더 좋은 쪽은 이런 수목원이나 야트막한 야산은 이 자연이 만든 음이온이 학교 농장보다 조금 더 있죠. 아,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쪽에서 와서 그러면 이제 더 효과를 보는데 내 집과 가까운 곳에서 내가 매일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제일 좋은 장소이죠. 아,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 뭐가 좋으냐? 학교 운동장보다 더 좋은 점은 새 소리를 들으면서 걸을 수 있어요. 네. 우리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 뇌파는 베타파에서 알파파 명상 쪽으로 우리 뇌파가 안정이 돼요. 아, 그럼 저절로 네. 스트레스가 딱 풀리는 효과가 있어요. 초록색을 보게 되면 우리 자율신경계가 안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데 주말에 뭐 학교 농장도 좋지만 이제 수목원이나 이렇게 공원에 가서 걸으면은 시각, 청각적으로 훨씬 좋은 환경에서 걷기 때문에 효과를 금방 볼 수 있는 겁니다. 교수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걷기로서의 어떤 운동성도 언급을 네. 해주셨지만 네. 그보다도 이 접지, 네. 흙의 기운과 흙의 기운과 발이 얼마나 오랫동안 맞닿아 있느냐를 굉장히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하게 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저희의 인식 속에는 흙이 좀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예. 뭐 흙수저 이런 단어 속에 그 흙도 상당히 저희한테는 그 좋지 않은 인식 속의 하나고요. 예. 그 외에도 있지 않나요? 그런 말들이 우리 사회에 없어져야 되죠. 흙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 그러니까요. 그래서 흙수저 이런 말은 제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예요. 그런 말이 왜 그런 인식과 그런 말이 왜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흙은 더럽고 네. 나쁘고 애비지지라는 신념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확산돼 있다는 거예요. 흙은 더럽다는 생각, 더럽다는 생각. 네, 흙이 예. 더럽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하긴 뭐 강아지가 뭐 시를 네.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 밟다가 뭐 지금 찔리면 어떡할까? 네.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예. 많아요. 사실은 흙은 더럽지 않아요. 제가 이제 흙이 더러워서 못 걷겠다고 하시는 분에게 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 컵을 하나 가지고 와서 컵 속에 흙을 한 컵 담아서 그분께 드립니다. 네. 자, 이 컵 속에 있는 흙을 1분간 냄새를 맡겠습니까? 네. 선생님이 신고 온 그 운동화를 1분간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코는 다 흙을 선택하면서 네. 발은 밟으라고 하면 못 밟고 신발은 신고 집에 가요. 흙을 못 밟고. 사실은 흙이 우리가 신고 다니는 구두 운동화보다 훨씬 깨끗해요. 흙을 현미경을 보면요. 우리 좋은 박테리아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마이코박테리움 베케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은 흙 장난을 하면은 흙 속에 있는 좋은 박테리아가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세로토닌, 네. 행복 호르몬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흙 장난한 아이들은 행복해요. 그래서 안 부르면 하루 종일 흙놀이를 해요. 일본에서 한 연구예요. 그래서 흙놀이를 하면 행복하고, 행복하니까 오래 하고, 오래 하니까 ADHD와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 바깥으로 나가서 흙을 손으로 만나든 발로 만나든 흙과 가까이 하면은 아이들이 주의 집중력을 훨씬 잘하고 몰입을 잘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핀란드나 유럽에 가면은 유치원에서 놀이와 체육회는 못하게 해요. 어렸을 때 친환경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 부모들은 어린아이들 흙 맞으면 뭐라 그러세요? 지지지지지지. 그렇죠. 그 입으로 흙은- 가고 하니까. 흙은 더럽고 멀리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예. 신념을 심어주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흙은 더럽고 무서운 게 아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흙에서 자라지 않는 식물이 있나요? 그렇죠. 다 죽어가는 식물도 흙에만 탁 꽂으면은 네. 다 생명이 살아나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나무들도 전부 다 흙 속에서 자랍니다. 흙을 우리가 다시 재조명해 볼 시기가 맞아요. 왔고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흙수저 이런 말 안 썼으면 좋겠어요. 흙은 알겠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한 거고, 우리가 너무 흔하니까 우리가 흙을 그렇게 보는데
흙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 정말 생각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네. 싶어요. 우리 지천으로 이렇게 소중한 게 그러게 근처에 말이에요. 있었는데 네. 이런 생각들을 다 하실 것 맨발 같습니다. 걷기가 좋다고 했는데 안 하신 분들 제 친구도 있는데 왜 안 하는가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네. 어떤 결론이 났나요? 공짜기 때문에 안 합니다. 공짜기 때문에. 귀한 것은 공짜로 줍니다. 공기, 햇볕, 땅속의 음이온 이런 것을 돈 받고 주면 큰일 나겠죠. 누구나 그러나 우리는 너무 흔하기 때문에 햇볕과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흙도 이렇게 공짜로 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맨발로 이제 공짜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흙에 대해서 뭐 이론 성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네. 이게 흙의 종류에 따라서도 조금 네. 차이가 있을까요? 있죠. 어떻게요? 예, 그래서 황토가 좋습니까? 바닷가 모래가 좋습니까? 마사토가 좋습니까?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근데 마사를 긋든 저쪽은 이 지금 마사토잖아요. 예. 이쪽은 이쪽은 황토잖아요. 마사를 긋든 황토를 긋든 바닷가 모래를 긋든 그 어느 땅이든 다 되는데 네. 흙마다 특기는 하나씩 다 있어요. 어. 이 황토는 흙 속에 한 스푼에 좋은 미생물이 2억 마리나 있어요. 한 스푼에. 한 스푼에 네. 좋은 미생물이 2억 마리. 그리고 어. 황토를 걸으면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다른 흙보다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심지어 좋은 황토는 물하고 섞어요. 네. 그 황토가 가라앉으면 그 위에 있는 물을 먹어요. 지장수라고 불러요. 예. 얼마나 좋으면 그 물을 먹겠습니까? 황토는 그만큼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황토를 가지고 놀거나 밟거나 하면 우리 면역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황토 집을 짓고 자잖아요. 그 황토에는 원적외선이 나오고 황토 집에서 자고 나면 잠이 팍팍 잘 자요. 그래서 심지어 황토는 현미경으로 보면 분자 구조가 육각형입니다. 흙을 현미경으로 봐서 육각형인 흙은 황토밖에 없어요. 우리 금, 다이아몬드, 예. 루비, 사파이어, 비금속은 전부 분자 구조가 육각형이에요. 그런가요? 공통점이에요. 좋은 물은 육각수예요. 예. 우리 음식 중에 그 냉장고에 두지 않아도 안 썩는 음식물 유일한 거 꿀. 꿀이 어디서 자라느냐? 육각형 벌집에서 자랐어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육각형과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자랐을 때 양수, 그 양수가 육각형이에요. 즉 황토가 육각형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황토를 그릴 때는 아, 내가 오늘 황토 속에 좋은 미생물과 내 몸이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고 내 면역력 행복하면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도 원리예요. 내 면역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그리면 돼요. 저 마사기를 그리면은 예. 마사 날갱이가 굵잖아요. 야, 나의 뇌가 오늘 반짝반짝 빛이 난다. 그래서 학교는 황토보는 제가 못 깔게 해요. 학교는 전부 마사를 깔게 해요. 뇌를 좀 그렇죠. 우리는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의 운동장을 황토로 깔아놓으면 큰일 나죠. 비 오면 쫄떡 미끄러져서 팔 부러지고 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네. 학교는 우리는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 뇌를 깨우기 때문에 마사를 깔아야 네. 되고 이런 데는 황토를 하고 바닷가 모래는 예. 물기도 있고 염분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땅에 있는 음이온이 우리 몸과 접촉하는 시간이 월등히 빨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여기보다 우리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고 싶다. 바닷가 모래가 최고 효과적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흙마다 장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바닷가에 가면 내 몸에 있는 활성산소가 바닷물을 만나서 바닷가에 갈 때는 촉촉한 모래를 밟아야 돼요. 마르지 말고.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가 빨리 빠져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시고 마사를 그러면은 오늘 나의 뇌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구나 이런 마음을 그러시고 황토는 내 면역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그러시면 되면 다 좋아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 이 좋은 길을 예. 무좀 있으신 분, 습진 있으신 분, 네. 또 무좀 있으신 분, 습진 있으신 분 계속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이 흙은 과연 자체 정화 능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질문도 제가 많이 받아요. 네. 저 이제 여러분들 우리 여기가 이제 흙이잖아요. 네. 여기 우리가 이제 콜라를 한 병 쏟았다고 칩시다. 예. 네. 이 쏟은 콜라는요 빗물로 햇볕으로 바람으로 스며들고 이 흙과 만나면 자동 정화가 돼버려요. 흙은 모든 것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인조잔디가 있다고 칩시다. 인조잔디 위에 콜라를 쏟았어요. 이건요 얼마 있다가 보면
현미경을 보면 더러워서 못 봐요. 끈적끈적. 예, 끈적끈적. 네. 흙은요 모든 것을 정화해버려요. 썩는 거는 우리 부패라 그러고 익는 것은 우리 발효라 그래요. 똑같은 음식도 어떤 것은 익었다 그러고 발효됐다 그러고 어떤 네. 건 썩었다고 네. 부패됐다 그래요. 흙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익게 만들고 발효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산 속에 있는 모든 산짐승들이 두고 간 배설물, 이 낙엽 찌꺼기 이런 모든 자연이 만든 것은요. 설령이 이제 급하신 분들이 저 산에 가서 이제 급해가지고 소변을 잠시 누고 갔다고 치면 네. 산 뒤에 가서 그것도요. 네. 흙은요 모든 것을 정화해버려요. 그래서 흙을 현미경을 보면은 흙 속에 우리 몸에 좋은 미생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러시면은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걱정할 때 햇볕으로 다 소독이 되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이렇게 오늘 걸어보시니까 기분이 좋죠? 너무 좋아요. 예. 게다가 여기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예. 되게 푹신푹신한 맞아요. 비 오고 난 다음에는 이 저 포근한 감이 더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분들이 비 오고 난 다음에 걷기를 좋아해요. 기분은 상당히 괜찮고 발이 일단 뭔가 좀 이렇게 해방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예. 이 우리 발이 양말을 벗어나서 운동화 구두를 벗어서 예. 이렇게 자기 편안하게 그런 경험이 몇 번 없어요. 맞죠?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예. 기분이 더 좋고 맨발 걷기 효과가 더 좋은 것은 이 땅이 퍽퍽해지고 쫄깃쫄깃한 느낌 네,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 지금. 느낌이 뇌에 저장이 돼요. 아. 그 아이들 맨발 걷기 시를 보면은 오늘은 초콜릿 밭을 걸었다. 이렇게 이 흙길을요? 흙길을. 어. 왜냐하면 비 오고 난 다음에 이 촉촉한 땅은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그 흙이 발가락 사이로 올라오거든요. 예, 예. 근데 그 경험은 그 뇌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예. 그거는 맨발로 걷지 않으면 그런 시연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네. 맨발로 황토를 밟았든 마사를 밟았든 네. 할 때 다양한 발 감각이 뇌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발로 뛰어다닐 때 그 아이들의 뇌 감각이 깨어나서 시호도 풍부해지고 예. 표현도 다양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근데 교수님은,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발이 깨끗하세요? 음. 상처도 없어 보이시고요. 저는요 겨울에도 하루도 안 빠지고 걷거든요. 그 친구들이 묻습니다. 친구야, 네 발은 막 동상이 걸려서 쭉쭉 갈라지고 난리가 그러니까요. 났겠는데 아니야, 내 발은 네. 아기 발처럼 부드러워. 발바닥 한번 보여주실 아기 수 발. 있어요? 예, 한번 볼까요? 예. 자, 여기 지금 흙을 떼면 보들보들하죠. 여기 그럼 이쪽 발은요? 이쪽 발도 마찬가지죠. 흙을 떼면 여기 보들보들하잖아요. 아니 이 발꿈치에 흔한 각질조차 없으시네요. 이게요. 사람들이 오해가 있는데 네. 제가 10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걸었어요. 네. 한 3,600일 정도 됐거든요. 그럼 제 발 밑은 보면 막 굳은 살이 굳게 그럴 것 하고 막 같아요. 금이 가고 이런 줄 알았는데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예. 보들보들해져요. 애기 발처럼 돼요. 애기 오히려 발처럼 돼요. 자연 예. 스크럽이 예. 되는 것 같아요, 모래로. 이게 제가 그랬죠. 발바닥은 혈관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발 자극이 오히려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몸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잠도 잘 오고 불면증도 없어지고 네. 소화불량도 없어지고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제 겨울에 맨발을 하면은 살짝 이렇게 트는 건 있는데 봄 되면 눈 녹듯이 싹 녹고 깨끗한 피부가 돼요. 그건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저도 하루빨리 맨발 걷기를 통해서 제 발을 자신 있게 내놓는 날을 맞이하고 싶네요. 하루 빨리가 아니에요. 우리 내일부터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흙이 이렇게 맨발에 닿았을 때 정확히 흙에 좋은 미생물들이 맨발에 닿았을 때 정말 면역력도 높아지고 행복 호르몬도 증가한다라는 거 오늘 정말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도 녹화하면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네. 근데 이 맨발 걷기의 중요성이 접지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접지 그 개념 한 번 더 짚고 갈까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 한 방울을 바다에 탁 던지면요. 네. 그 물 한 방울은 그때부터 바닷물이 되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을 캡슐에 넣어서 바닷물을 던지면은 플라스틱 캡슐 안에서 바닷물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몸이 신발을 신고 땅을 밟으면
우리는 자연과 하나 되지 않는 겁니다. 어. 신발을 벗고 땅을 탁 밟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몸은 땅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땅에는 음이온이 굉장히 많아요. 천둥, 번개가 만든 음이온도 있고 태양에서 나오는 음이온이 있고 네. 지구 핵에서 나오는 음이온이 있는데 천둥, 번개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네. 번쩍 할 때마다 지구 전체적으로 일본에 수천 번의 번개가 쳐요. 네. 땅 덩어리로 봤을 때는 음이온 덩어리예요. 다른 말로 자유전자. 네. 근데 신발 신고는 안 되는데 신발을 벗고 땅을 탁 밟으면 자유전자와 우리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자유전자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활성산소가 이 관건이에요. 어떤 의사 선생님은 이 활성산소를 유해산소라고 해야 된다. 왜? 모든 병의 원인이 되니까. 근데 또 유해산소라고 이름 못 붙이는 이유가 네. 좀 적당히 좀 있어야 돼, 이게. 아.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적당히 있다가 네. 우리 몸에 안 좋은 세균, 박테리아는 누가 잡아먹느냐, 이 활성산소 잡아먹는데 문제는 현대인들은 활성산소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네. 과식, 음주, 흡연, 스트레스, 뭐 자외선, 인스턴트 식품 뭐 등등을 해서 막 너무 활성산소가 몸에 많은 거예요. 네. 이 활성산소는 전자 음이온을 만나면 중화가 돼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없어진다 이 생각하면 돼요. 네. 땅에 있는 싹 이렇게 음이온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가 그 땅 속에 있는 음이온을 만나서 중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싹 없애주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을 안 밟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 속에 있는 음이온 전자를 가져가서 활성산소가 만나서 우리 몸을 산화시켜요. 다른 말로는 노화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산화식품, 네. 항산화식품 맞아요. 하는 것은 우리 산화를 안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땅을 밟으면은 항산화식품을 먹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이제 맨발 걷기에서 핵심은 내 발과 땅이 몇 분 붙어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빨리 걷고 뛰고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내 몸에 맞게끔 이제 걸음걸이 속도를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접지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몸이 아주 안 좋으신 분들은 극단적으로 맨발 걷기 안 해도 돼요. 맨발로 앉아 있기 이거만 해도 좋아져요. 왜? 그때 우리 몸 땅속에 있는 음이온을 내가 만나서 네. 자연의 한의학적으로는 직이고 과학적으로는 자유전자 음이온을 내가 만나서 내 몸에 있는 탁기, 다른 말로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접지라고 할 수 있죠. 걷기가 힘들다. 그러면 앉아만 있어도 돼요. 앉아 있다가 한 5발짝 갔다가 쉬고 또 10발짝 갔다가 쉬고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거기에서 걷거나 하면 운동이 되고 이제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맨발 걷기 안 해도 돼요. 아기 키우는 엄마로 문득 지금 든 생각이 아이들은 뭐 촉감놀이, 뭐 밀가루 막 이런 걸로 이제 막 놀이를 많이 하려고 집에 그렇죠. 아마 다들 이렇게 매트 같은 게 하나씩은 있는 네네.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네. 이렇게 모래 같은 거를 부어놓고 네. 모래놀이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른들도 거기 그 모래를 조금 이렇게 밟거나 하면은 그거는 또 땅과 닿아 있는 게 아니라 효과가 별로 없을까요? 제가 또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그런가요? 하나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군요. 지금 경북의 어느 큰 병원에 가면 네. 옥상에 흙을 깔아서 예. 수술한 환자들을 그 옥상에서 걷게 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 개인 가정집에 옥상에 흙을 깔아서 거기에 걸으면 좋으냐 이런 질문이 많이 받습니다. 네.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이 땅만큼 효과가 없어요. 근데 그 병원은 왜 하느냐? 그 병원은 효과가 땅과 똑같아요. 왜? 그 옥상 흙과 땅 구리선을 박아서 연결을 다 해두었어요. 일부러요? 일부러 그 접지 공사를 해서 땅에 있는 음이온이 그 자유전자가 구리선을 타고 그대로 그 병원 옥상까지 올라가서 예. 그 옥상의 흙에 이 땅속의 음이온이 전달되도록 그 의사 선생님은 그 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런 건물도 있어요?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몇 개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가정집에서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와서 학교 농장에 이렇게 그러면 되고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아이들과 흑장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뭐 땅속의 음연을 떠나서 우리 손과 발에는 감각 수용체가 발달되어 있어서 네. 아이들이 흙을 만지거나 할 때 모래를 만지거나 하니 그 감각이 발달되어 있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때 뇌를 발달시켜줘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흙놀이하고 하는 그 자체는 아주 뇌 감각을 깨우는데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네. 이 맨발 걷기가요 날씨나 예. 맞아요. 계절이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분들이 12월 겨울이 되면 네. 이제 초보자들은 맨발 걷기를 이제 포기하고 내년 3월을 기다려요. 초보자들은. 근데 오래 하신 분들은 겨울 맨발 걷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키 매니아들은 네. 눈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스케이트 타시는 분들은 얼음이 얼기를 기다리듯이 네. 맨발 걷기를 오래 하신 분들은 겨울 맨발 걷기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알아요. 어. 네. 왜냐하면은 이건 이제 안 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네. 겨울 맨발 걷기를 할 때는 유의점이 있어요. 몸은 굉장히 따뜻하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따뜻하게 하고 보온을 하고, 예. 목도리하고 워머하고 기마개 하고 장갑 끼고 타고 발만 맨발해야 돼요. 발만 맨발로 초보자들이 겨울 따뜻한 낮에 딱 나가서 네. 그러면 생각보다 안 춥다는 걸 느껴요. 60대, 70대 할머니들 다 해요. 생각보다 안 춥네. 근데 안 해보고 겁을 내는 겁니다. 근데 걸을 때 약간 차가운 땅 있죠. 네. 그때 차가운 땅을 딱 밟고 1시간 하고 딱 들으면은 머리가 굉장히 맑은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거는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 경험은. 그래서 많은 전화가 옵니다, 저에게. 교수님, 교장 선생님, 제 머리에서 박하향이 났어요. 왜요? 이 머리가 굉장히 시원해지는 느낌을 박하향이라고 표현하시네요. 예, 그래서 우리 의학계에 저도 한번 TV 보니까 의사 선생님 중에 우리 원로 선생님 이시영 박사님이라고 예. 계세요. 그분도 저 이렇게 힐링 마을을 운영하시는데 네. 거기 오시는 분들을 맨발로 겨울에 다 땅을 밟게 한다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 맨발 걷기 처음에 도전하신 분들은 저는 이제 양말 신고 하라 그럽니다. 처음에. 양말 신는 것도 양말 신으면 네. 발등은 보온이 되니까. 그리고 양말 밑에 가위로 이렇게 구멍을 한 2개 정도 이렇게 일부러 구멍을 내라 그래요. 그러면은 발등은 양말이 보호하고 발바닥은 우리 가위로 구멍을 2개 뚫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접지 효과가 접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집에 가서 찬물로 다 씻고 소파에 딱 앉으면 내 머리가 평생 이렇게 깔끔한 나의 뇌를 경험한 적이 있을까? 진짜요? 이 경험을 하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겨울 맨발 걷기 하면은 이제 안 하신 분들은 동상 걸리면 어떡하죠? 걱정을 하고 막 하는데 그런 분들은 한 맨발 걷기 자체를 5년씩 10년씩 하셨기 때문에 동상 걸리는 사람 없어요. 그것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흙을 밟으러 나가는 게 여의치 않을 때는 요즘은 뭐 지압 슬리퍼 이런 거를 맞죠. 팔기도 하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뇌 감각을 깨운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실내에서 지압 슬리퍼를 신는 것을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발은 오장육부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맨발로 그 구두나 이런 거 신는 것보다는 지압 슬리퍼가 훨씬 뇌를 깨우고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해주는 측면에서는 저는 권장하죠. 네. 눈물이 찔끔 나서 전 잘 못 신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한번 신어봐야 되겠어요. 맨발 걷기를 해서 나갔는데 예. 발이 아파서 못 걷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은 정말 꼭 권유를 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은요, 운동장에서 맨발 걷기 하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은 금방 적응이 되어서 막 뛰어다니고 막 달립니다, 아이들은. 심지어 마사토 작은 알갱이가 좀 네네네. 있더라도 굵은 알갱이 작은 섞여 있더라도 내 몸이 어딘가에 아픈 사람들은요 5m를 못 갑니다. 절절매요. 아파서.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맨발로 땅을 밟으는데 아프다. 그분은 꼭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분이에요. 안 그래도 교수님 방금 어린아이들도 얘기하셨지만 초등학교 교과서에 맨발 걷기에 대해서 뭐 효과가 이렇게 예. 들어있다면서요? 저도 몰랐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요.
교수님이 그 교과서에 넣었냐고 제가 넣은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예. 국어교과서 6학년 2학기 154쪽부터 어. 나오더라고요. 예. 그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어요. 예. 그 지필진들에게. 그래서 그 국어교과서를 만든 그 지필진들이 건강에 좋은 소재 발표 자료로 우리 뭐 줄넘기도 좋다, 뭐도 좋다 이렇게 하면서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라는 그 소재를 어느 날 보니까 교과서에 수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걱정입니까? 맨발 걷기가 교과서에 좋다고 네. 수록되어 있는데 네. 어른들은 그 걱정하실 필요 없이 걸으시면 돼요.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1교시가 시작되기 전 매일 아침 동촌 초등학교 운동장에선 특별한 수업이 펼쳐진다. 어느 누구 하나 강요하는 이 없이 제 스스로 수업 준비에 나서는 아이들. 준비물은 간단하다. 꼼지락거리는 요 귀여운 두 발만 있으면 된다. 딱딱한 칠판과 교과서가 필요 없는 수업. 맨발 걷기를 통해 건강한 습관을 길러나가고 있는 동촌초 맨발 합창단의 아침 일상이다. 노래도 좋아하고 맨발도 좋아해가지고 들어와 봤는데 재밌어요. 근데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걸으니까 더 안 아파지고 그래서 발이 튼튼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노래가 좋아지고 그리고 한국말 더 배우게 되었어요. 한참 잠투정이 많을 나이. 하지만 맨발 합창단 아이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장 위를 뛰어다니며 몸과 뇌는 물론 예술적 감각까지 깨우고 있다. 권태관 교수님으로부터 맨발 걷기를 소개를 받고 제가 맨발 걷기를 하게 되었어요. 하다 보니까 제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너무 편안해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노래와 함께 맨발을 같이 겸하면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건강은 노래로, 그다음에 몸의 건강은 맨발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더 학교 생활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맨발 합창단을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을 가득 채우는 맨발 합창단의 하모니. 이 수업은 아이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아침 시간이 제일 바쁜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인 부담이 좀 컸었고 또 운동화를 벗고 이렇게 맨발로 걷는다는 게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걱정은 됐었어요. 네. 근데 맨발 걷기를 하고 나니까 만성적으로 좀 피로감이 있었는데 몸이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어요. 아이들과 지내고 싶었어요. 행복하고 신나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흙과의 즐거운 만남을 쌓는 시간.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선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다. 흙에는 유익한 세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세균과 아이들이 접촉함으로 해가지고 면역력도 기르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도 분비가 많이 되어서 아이들이 정서도 좋아지고 학교 생활을 아주 활달하게 하게 되는 것 같고, 맨발 합창단이 또 흙을 만남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맨발로 뛰고 함으로 해서 폐활량이 좋아지니까 호흡이 길어져서 노래에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헉, 무슨 맨발이지?"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또 제가 경험하고 아이들이 하는 걸 보니까 되게 좋다, 괜찮은 것 같다. 아이들이 또 많이 밝아진 것 같고 또 상쾌한 기분으로 수업을 해서 수업에 도움도 되는 것 같아요. 고학년이 되면서 사춘기가 조금 심해졌었는데 엄마랑 같이 맨발 걷기도 하고 노래 연습도 같이 하니까 서로 사이도 좋아지고 돈독해져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학교 출신이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교감 선생님이 저희 이제 합창부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여기 학교 입학하고 이제 같이 이제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약간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나란히 같이 아침에 노래도 하고 같이 걷기도 하니까 서로 소통도 잘 되는 것 같고 그 잠깐 걷는 시간이지만 손을 잡고 걸으면서 눈도 마주치고 아이랑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와 아이의 마음을 잇는 맨발 걷기. 한 걸음 한 걸음씩 서로가 성장하는 이 행복한 수업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 진행 중이다. 맨발 합창단 화이팅! 맨발 네, 다 같이 맨발과 합창으로 어우러지는 모습 참 보기가 좋았는데요. 네. 우리 교장 선생님은 또 외부로도 강연에 참 많이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네. 어떤 이야기들 많이 전해주시나요? 뭐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좀 많이 움직이자. 지금 OECD 가입국 중에 대한민국 학생이 제일 안 움직이는 나라 1등입니다. 공식적인 통계예요. 네. 가장 안 움직이는 나라가 되겠어요. 방과 후 다 봉고차 타고 학원 갔다가 그렇지. 봉고차 타고 그 요즘 아이들을 공중 부양족이라고 부르죠. 붕붕붕붕 날아다닌다고. 전 세계 골목 문화가 없는 유일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예. 학교 방과 후 초등학교 능장이 텅텅 비어 있는 나라라고 외국 기자가 좀 걱정한 칼럼도 한번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에게 좀 많이 움직이도록 하자. 아울러서 친환경 움직임을 일으키자. 조금 흙이 있는 곳, 꼭 뭐 맨발이 아니더라도 흙장난도 하고 낙엽도 만지고 뒹굴고 또 등산도 하고 네. 그 외국에는 인구 500만, 700만인데 숲유치원이 500개씩 됩니다. 우리는 공립 숲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자연과 멀어진 교육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교육과정에 하루 한 번 바깥놀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런 제가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많이 움직이고 환경을 좀 돌려주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죠. 아마 우리 교장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교육 철학과도 네. 같이 네. 갈 부분인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공중 부양족. 예. 뭐 맨발로 흙길을 걸으라는 건 고사하고 예. 신발 신고라도 걸을 예. 흙길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또? 예. 그 저는 뭐 늘 하는 이야기가 꼭 맨발이 아니어도 된다. 예. 아이들을 친환경 속에서 많이 움직이도록 하자.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선생님과 학부형과 우리 어른들의 숙제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 시간 저희도 덕분에 같이 또 수목원 나와서 맨발로 정말 이런 소중한 새로운 경험이에요. 경험이었어요. 저도 아까 이렇게 박하양 이런 말씀도 네. 하셨는데 뭔지 조금은 알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한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자,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주위에는 햇볕도 공기도 땅속에 있는 음연도 자연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무상으로 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 선택해서 쓰느냐 나와 함께 하나가 되느냐는 우리 각자의 선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들 실내에서 이제 벗어나서 가을이지 않습니까? 외부로 나가셔서 꼭 신발을 벗지 않더라도 걸으시고 걷다가 또 맨발 걷기가 생각이 나시면은 땅을 만나서 땅 속에 있는 음연을 여러분 몸속으로 받아들이셔서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만나고 자연을 만나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맨발 걷기. 그 속에서 몸과 마음까지 한 걸음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한결 가볍다. 발톱 무좀이 3개월부터 딱 일지에도 있지만 3개월부터 빠지더라고요. 밀려가 올라오면서 6개월 되던 달에 거의 다 빠졌어요. 우리 몸이 자유로워야 되듯이 발도 자유로워야 되는데
발을 완전히 가두어 놓고 신발, 양말 냄새를 한번 맡아보라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학생들 그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명이 개선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거기에서 완전 벗어난 경주에 계시는 여자 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아주 기억에 남는 회원입니다. 한번 걸어보십시오. 신발 꼭 벗으시고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